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전투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일명 보람의 시제기가 출고됐습니다. 오늘 4월 9일 금요일 날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행사를 보면서 많은 언론은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저는 축배가 아니라 쓸개를 씹어라, 와신상담해라 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투기 생산국이 갖는 국제정치학을 깨달아라 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T-50 우리가 개발했던 고등훈련기 플러스 전투기 개발사를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 보람의 전투기 KF-21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오늘 있었던 KF-X CJ1호기, Korea Fighter Experimental, 여기에서 따서 KF-X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KF-21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이 비행기는 앞으로 이제 우리 공군에 배치돼서 작전에 들어가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작전에 들어가는 길을 양산기라 그러는데, 양산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제기입니다. 시제기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 학생 때 공부하실 때 100점 받으려고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죠. 뭐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근데 공부해보면 100점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비행기도 내가 이러한 계획대로 성능이 나오겠다 하고 만들어 보는데, 만들어 보면은 그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는 돈 받고 만드는 건데 원래 약속한 대로 성능이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시제기를 만들어서 띄워봅니다. 띄워보면서 설계한 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조사를 해서, 안 나오면 설계를 바꿔서 그 성능이 나오도록 수정합니다. 이런 수정을 하기 위해서 시험 비행을 하는 비행기를 시제기라 그러는데, 이번에 그 시제기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KF-21로 명명한 거죠. 이런 걸 하려면 일일이 다 띄워봐야 됩니다. 띄워보면서 다양한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시험 비행용 비행기가 되는 거죠. 이 비행기는, 이게 비행기라 그럴 때, 이 높은 데서 날아갈 때하고 낮은 데서 날아갈 때 달라요. 낮은 데 날아가면은 지구 중력도 셀 뿐더러 이 공기 변화도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위로 뜨면은 저고도 비행이 위험하죠. 고고도 비행은 또 다르고. 또 로켓은요, 이렇게 수직으로 팍 올라가지만 비행기는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이 힘이 안 됩니다. 이 힘이. 이렇게 해서 옆으로 날아가면서 뒤에 좌우로 큰 날개를 붙여갖고, 부력이라고 설명할까요? 사실은 양력인데 그런 힘을 받아서 날아가기 때문에 수직으로 세우면 못 갑니다. 근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이 수직까지는 아니지만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이걸 고안각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비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 결국 추락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고안각 비행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날아가다 갑자기 위로 올라갈 땐 떠야 되는데 너무 떠버리면 결국 추락하기 때문에 이 고안각 비행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설계대로 하는지, 설계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을 오래 합니다. 그리고 또 전투기는 한 30년, 40년 써야 되니까 그 정도 쓸 수 있는지 시험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이제 비행 시간단에 나오는 거니까, 비행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더 많이 자주 띄웁니다. 이걸 몇 년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4,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안각 비행, 여러 가지 비행들을 하는데, 시제기 한 대 갖고는 그 많은 시험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6대, 적으면 4대를 제작하는데, 이번에 우리 KF-X는 6대를 제작해서 다양한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 비행을 하는 조종사들을 테스트 파일럿, 시험 비행 조종사라 그러는데, 이 시험 비행을 하다 보면은 평시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위급 시에 하는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행기가 추락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베테랑 조종사들이 테스트 파일럿을 합니다. 하나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잠수함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존이죠. 잠수함이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속에 있으면요, 처음엔 생존하지만 계속 있으면 죽어요. 식량도 떨어지고 공기도 없고. 잠수함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항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 위로 뜨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모든 잠수함은 물 위로 떠올라야 됩니다. 목적이 가라앉는 거지만. 모든 비행기는 착륙이 가장 중요합니다. 착륙을 못하면요,
결국은 사람이 희생됩니다. 모든 비행기는 착륙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땅에 내려와야 되는데 처음 이 시제기 갖고 비행할 때 붕 뜨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는 처음 뜨는 비행기는 바퀴를 안 집어넣어요. 왜? 내리려고 할 때 혹시 바퀴를 집어넣었다가 내리는데 처음 만든 거라서 바퀴가 안 내려가면은 영원히 못 내리잖아요. 그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바퀴 내렸는데 시간도 없고 하다 보면 희생자가 나오기 때문에 초도 비행할 때는 이 바퀴를 뻗쩍다리처럼 쭉 피고 날아갑니다. 네. 우리 KFX 초도 비행은 2022년 앞으로 2년 더 지나서 7월에야 이제 드디어 비행을 할 겁니다. 시제기는 나오지만 2년 동안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만 하고 2년 지나서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T50은 고등훈련기는 50이라는 숫자를 붙인 거는 이 비행기가 나올 때 공군 창설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50을 붙였고 T는 트레이너, 훈련기란 뜻이고요. 그리고 별명을 골든 이글로 붙였습니다. 골든 이글. 제가 이걸 설명드린 건 제가 T50 개발사를 쓴 적이 있기 때문에 T50 이렇게 만들었다는 책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KFX를 KF21로 명명하는데 원래는 KF70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2019년에 행사를 가져려고 했는데 그때가 공군 창설 7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KF70으로 한다. 그때 열린 아덱스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이번에 21세기를 기린다고 해서 KF21로 명명합니다. 별명은 우리 공군의 별명인 보라매로 명명합니다. 한국말이죠. 골든 이글은 영어로 붙였는데.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T50 개발하기 전에 KT1이라고 기본 훈련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 닉네임을 별명을 웅장한 비행이라고 붙였습니다. 한국말을 붙였죠. 제가 이걸 보면 생각나는 거는 그때 경남고 출신 대통령인 김영삼 씨가 웅비라고 명명했는데 이번에 경남고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보라매로 붙인다. 약간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래서 KF21 우리가 보라매를 시제기를 만듭니다. 자, 이 KF21을 설명을 드릴게요. 전투기의 크기는 엔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엔진에는 미국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형 엔진하고 소형 엔진이 있는데 전투용 엔진. 대형 엔진 2개를 단 게 미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유일하게 사용하는 F-22 스텔스 전투기하고 F-15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대형 엔진 1개를 탑재한 게 F-16 전투기이고 한국도 도입한 F-35 전투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개발한 대형 엔진을 개발하지 못했고요. 중형 엔진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중형 엔진 2개를 쓰게 되면 미국이 갖고 있는 대형 엔진 하나랑 비슷한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형 엔진 2개를 넣어가지고 미국이 개발한 F-16이나 F-35급 전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중형 엔진 2개를 넣어서 미국에서 대형 엔진 하나를 넣는 전투기와 비슷한 전투기를 만드는 거죠. 그 중형 엔진은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입니다. 좋은 엔진입니다. F414 엔진을 넣은 거 중에 미국 해군이 쓰이는 전투기로 FA-18이 있습니다. FA-18. F-16하고 비슷한 크기인데 그 FA-18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에 있어서는. 엔진이 같으면 체급이 같은 거죠. 근데 모양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스텔스 도료는 바르지 않고 형상만 스텔스화 있습니다. 이 내부 무장창이 있어갖고 몸 안에다가 제이단 폭탄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사 레이더를 탑재해서 더 정밀하게 발견을 하고 그래서 4.5세대로 불리는데 F-22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체급은 FA-18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FA-18은 중형 엔진 2개를 탑재한 건데 대형 엔진 1개를 넣은 게 F-35, F-16이니까 비슷한 동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비슷한 게 이제 프랑스가 만든 라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4나라가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있죠. 이게 비슷한 경쟁 기종인데 앞으로 KF-21이 시험 비행을 끝내고 양산을 하게 되면 부딪히는 문제는 이러한 전투기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했을 때 팔릴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낮으냐, 이게 문제입니다. 가격이 높으면은
KF-21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실패 문제는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주 격렬하게 이거 공군하고 다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합니다. 우리 이제 KF-21은 엔진 파워로 보게 되면 FA-18하고 비슷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륙 중량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F-22 모양이기 때문에 날개가 커가지고 이륙 중량이 더 많은 걸 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쟁 기종인 F-35보다는 덜 실습니다. 왜냐? 엔진이 두 개이다 보니까 그럽니다. 엔진이 두 개, 작은 엔진을 두 개 넣기 때문에 대형 엔진 하나보다도 공간을 더 차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F-35는 스텔스잖아요. 이건 완전한 스텔스가 아니고 그 둘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 지금 F-35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지금 비등비등 지금 우리 KF-21을 한 6,500만 달러 대당 가격으로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 정도 가격이면 현재 F-35가 이 정도거든요. 여러분 가격이 비슷하다면 F-35 사겠습니까? KF-21 사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 중형 전투기 시장은요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F-35가 이미 있죠. F-16도 있죠. FA-18도 있죠. 라팔 유로파이터가 있는데 KF-21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많은 이 많은 전투기 중에서 유일하게 확실하게 성공 거둔 거는 미국의 F-16 대형 엔진 하나를 쓴 비스텔스기 F-16이 성공을 했고 그 뒤를 스텔스기인 F-35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놓은 해군용 FA-18과 유로파이터는 어렵게 성공을 했어요. 왜냐? 미 해군이 사주를 해서 미 해군이 미 공군 다음으로 큰 항공 전력이기 때문에 시장이 나온 거고 유로파이터는 네 나라가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사줘가지고 한 500대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근데 라팔은 프랑스가 단독으로 해가지고 지금 300대 현재 한 321대 정도의 수량을 받아놓고 224대를 지금 양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우 300대 정도 생산해야만 겨우 쌤쌤이 되거든요. 본전 건지는데 그 징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KF-21이 들어가서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그나마 있던 시장도 다 따먹었는데 할 게 있느냐? 이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배를 들지 말고 쓸개를 씹어라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KF-21의 최대 약점은 뭐냐? 쌍발입니다. 엔진을 두 개 넣었다는 것. 단발기인 F-16은 성공했고 F-35도 성공하고 있는데 쌍발기는 엔진이 두 개이다 보니까 부속도 많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KF-X를 할 때 제가 이제 공군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공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쌍발로 하느냐 단발로 하느냐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는데 제 앞에서 정확하게 2대2로 나눠졌었어요. 그때 이제 공군 참모차장이 국방부 장관 지내고 공군 참모총장 지낸 정경두 씨였는데 그분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공군 편을 들 줄 알았죠. 공군은 쌍발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자, 공군에서 쌍발기를 원하는데 작전 목적상으로 쌍발기를 써야 되는 이유를 공군이 설명해라. 그러면 쌍발기를 난 지지해 주겠다. 근데 작전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이유, 엔진이 하나 꺼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두 개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 현대과학을 무시하는 거다. 미국도 F-16, 35는 다 단발기 쓰는데 무슨 헛소리냐. 그 이야기를 하라 그랬는 순간에 정경도 참모차장이 화를 내고 기천부장도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공군 설명 못했어요. 그냥 고집으로 쌍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쌍발기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카이는 굉장히 단발기를 원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가격 문제가 지금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제기를 띄워서 시험 비행하는 동안에 KF-21의 가격을 낮추는 문제를 철저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배를 마시지 말고 오늘 대통령 행사로 했지만 쓸개를 씹으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고민할 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하는 게 좀 이상해지고 있는데 미국이 F-35 생산할 때 영국 등 7개 나라들한테 돈 받아서 공동 개발하는 형식으로 갔잖아요. 실제로 F-35B는 영국과 공동 개발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백신도 미국의 파이자는 이제 미국 플러스 독일 계통이고 모더나 이런 데서가 각 나라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기업 만들 때 주주 모집하듯이 모아가지고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부터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투자했으니까. 약속한 가격에. 한국은 그때 투자하라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이 안 했습니다. 한국 방역 자신 있다. K방역 믿고 안 했고, 또 우리도 한다고 뭐 하다가 결국 포기했죠. 치료제로 돌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백신을 못 받는 겁니다. 돈을 10배, 100배 준다 그러면 받겠죠. 근데 그거 줄 돈은 없잖아요. 공동개발을 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략적 미스를 문 정권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국이 무기를 개발할 때는 우리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나라들, 앞으로 안 싸울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시장을 쉐어를 해야만 시장이 나옵니다. 단독으로 개발해서 우리만 비싸게 보유하고 난 다음에 수출 못하면 이건 망합니다. 가격에서 실패한 전투기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대만이 중국이 미국하고 수교하면서 대만이 고립됐을 때 자주국방을 위해서 IDF-라는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자기네 작전 필요 때문에 성능 강조하다가 우리 공군이 요구한 것처럼 쌍발 하다가 쌍발로 만들었죠. 가격이 다락같이 올라가서 나중에 대만 공군도 이거 못 사겠다 그랬습니다. 미국이 수출하겠다고 하니까 더 좋은 전투기 그냥 글로 돌아버립니다. 일본도 F-16 전투기 F2를 만들었어요. 뭐 최고 성능 넣어서 만들었는데 너무 비싸니까 항공자위대가 못 사겠다 그랬습니다. 처음 약속한 건 못 샀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비라고 하는 F-16 전투기를 만들었다가 우리처럼 이번에 시제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양산을 포기했어요. 왜? 개발해봐야 가격만 올라가고 이스라엘 공군도 안 살 것 같고, 그럼 만들어봐야 이건 뭐하러 미국제 더 싼 전투기 성능 좋은 거 사지 하고 포기합니다. 한국도 KF-21 만들어 놓고 한국 공군만 자기가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사고 난 다음에 수출이 안 되면 한국 공군도 비싸게 사고 입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엉망이 되는 거죠. 가격은 파격적으로 쌓아야 되는데 이 KF-21이 이게 약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 쓸개를 씹을 때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지금은 유엔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세계적인 전쟁이 없는 시대입니다. 남북 간에 항상 전쟁이 날 것 같지만 안 나는 것도 유엔과 강대국이 개입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 나는 거거든요. 아주 유럽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국처럼 뻗대기 잘하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원래 프랑스가 라파를 단독으로 지금 개발했는데 원래 그게 아닙니다. 영국하고 같이 5나라가 모여서 유로파이터를 같이 개발하려고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빠져나와갖고 단독으로 개발해서 라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프랑스 외에는 사줄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프랑스는 또 자기 자주성이 강해갖고 나토의 회원국인데 나토 연합군에는 가입 안 했습니다. 탈퇴했습니다. 드골 때. 근데 나토가 미국 중심으로 가끔 뭐 코소보 내전, 유고 내전 같은 데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따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꼭 껴요. 걸프전도 낍니다. 이번에 쿼드 문제로 이제 중국 포위하는데 프랑스는 쿼드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영국 들어오지만 프랑스가 왜 들어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라파를 만들어 놨는데 라파를 성능을 보여주려면 전쟁에 참전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나토 동맹군에 탈퇴했으면서도 꼭 참여해서 띄워서 보여준 다음에 그걸 갖고 홍보해서 무기를 팝니다. 한국이 KF-21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국제정식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이 무기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쥐고 있으면 어떤 나라도 안 사줘요.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또 우리 민주당 정권 사람들은 한국군이 어디 파병하면은 막 결사 반대하는 그런 정권들이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KF-21을 못 팔아먹습니다. KF-21을 앞으로 뭐 미국이 주도하는 무슨 전쟁이 있을 때 거기에 보내가지고 이걸 투입해서 싸우게 해야만, 실전 경험을 보여줘야만 다른 나라가 사줍니다. 네. 이게 무기 생산국이 됐다는 거는 세계 문제에 참전하는 국가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고 박수치는 국민이 있는데 나는 평화주의자 한다, 일방적인 평화주의자야 그러면 그거는 웃기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세계 걸프전 같은 게 있으면 한국형 잠수함, 우리 장보고급 KS-3 같은 거 우리 국산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형 전투함, 우리 KDDX, 뭐 FFEG 같은 거 투입해야죠. 거기서 성능을 보여줘야만 각 나라들이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 생산국이 됐다는 것은 국제정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참전국가가 된다는 뜻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행사하셨다. 이건 결국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사인인 거거든요. 근데 북한과 뭐 잘 지내겠다 이렇게 가면은 이건 난센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지금은 유엔 때문에 전쟁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무기를 사긴 사는데 어떤 무기를 원하느냐? 최고 성능이 아닌 가격이 싼 무기를 원합니다. 제가 T-50 개발사를 쓴 적이 있다 그랬는데 T-50 제가 개발할 때 굉장히 감동해서 책을 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뭐냐? T-50은 미안한 얘기지만 전략적으로 실패한 개발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 그 당시 공군도 고무가 돼가지고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데 공격기 기능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전투기 성능을 추가를 요구했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 반대 안 했어요. 그래 최고의 고등훈련기 만들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훈련기를 만들었는데 가격이 다락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훈련기로 팔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사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은 고등훈련기를 안 만들어요. 전투기만 자기네가 만드는데 거기에 수출하려고 이걸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미국 수출에 실패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면 안 된다. 미국조차도 가격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냐? 한국 공군은 자기 필요성 때문에 훈련기인데 전투기 기능을 자꾸 추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시장 나오는 게 매우 어려워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 중형 전투기를 하면서 또 공군 요구 때문에 성능을 올려놨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시제기 개발 운영하는 동안에 가격 낮추는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라.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뭐 전투기 만드는 영국, 프랑스한테 수출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약소국인데 그런 나라들은 경전투기인 F5를 운영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고도의 전투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거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책이 제가 썼던 책입니다. 저는 T-50 훈련기로는 실패했지만은 이거를 지금 카이가 한국항공이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요구를 해서 이걸 빨리 F-50 파이터로 개조해라. 그러면 지금 약소국가들은 F-5 전투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40년이 됐어요. 다 도태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속기가 지금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T-50을 F-50으로 개조한 전투기를 내놔갖고 F-5 세계 시장 사라지는 걸 받아 먹으라 이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저는 KF-21보다가도 F-50이 더 큰 시장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F-35, F-16 잘 나가고 있죠. F-18도 유로파이터, 라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다 차지한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300대 생산하면 개발비 뽑아낸 건데 거의 개발비 다 뽑아냈거든요. 우린 추가로 들어가는데 성공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 띄우는 동안에 원가 줄이는 노력을 피나게 해야 됩니다. 쓸개를 씹어야 됩니다. T-50도 그 문제에 부닥쳤을 때 MB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할당을 했어요. 50%씩 깎으라고 무조건. 그래서 부품 업체들이 입이 대빨 나왔는데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수출하게 됩니다. T-50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KF-21에서 수정 설계할 때 계속 가격 낮추는 설계를 병행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린 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걸 검토해야 됩니다. 물론 일본의 헌법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본, 대만, 미국, 또 영국, 프랑스도 좋아요. 독일도 좋고. 그런 나라들과 같이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해서 같이 나눠 써야만 시장을 창출하죠. 한 700대 시장, 800대 시장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죠. 미국도 F-30을 그렇게 개발하는데 KF-21은 단독으로 이렇게 개발합니까? 그것도 인도네시아랑 하다 그것도 깨지니 많이 이런 위기를 자초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동맹이 중요한데 이 동맹을 깨는 정권이 누구냐? 문재인 정권이다. 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투기는 국제정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카이가 KF-21 시장 창출을 자신 못해요. 그래서 지금 카이가 한국형 수송기를 개발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정부에 내놨습니다. 이 수송기를 만약 개발한다면 또 공군이 최고 성능 요구할 텐데 그걸 가급적 배제해야 됩니다. 수출용으로 해야 됩니다. 한국 공군이 원하는 건 수출을 성공해서 자신 있을 때 그 다음 할 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라비를 개발해 놓고 양산으로 안 갔는지, 일본이 F2를 개발해 놓고 항공자위대가 약속한 만큼 안 사줬는지,
대만이 IDF를 개발해놓고 대만 공군이 왜 약속한 대로 안 사줬는지 우리를 몇 번 생각하면서 KF-21 출고를 자축하지 말고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가야 됩니다. 현대차가 포니부터 생산했잖아요. 만약에 소나타급이나 그런 제국부터 생산했으면 세계 시장 못 나갑니다. 독일체, 일본체 차이 못 당합니다. 근데 가장 경차부터 하니까 그건 가격으로 인건비 싼 나라였으니까 수출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지금은 소나타를 세계적으로 나가다 그랜저로 좀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공군 요구 때문에 덜렁 좋은 성능부터 가다가 수출이 안 돼갖고 애를 먹었습니다. T50 같은 경우. 결국 미국에서는 실패했고요. 근데 KF-21도 이미 시작되고 한참 지났으니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만 하고 있으니까 가격을 낮추는 걸 앞으로 최대한 신경 써달라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공군의 요구 때문에 쌍발기로 개발된 KF-21 성공을 기대하면서 어차피 항공왕이 떠맡았잖아요. 항공과 그 부속 개발하는 협력업체들 피나게 원가 절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씨가 사실은 그렇게 했죠. 한국 항공을 조사해갖고 그 경영진들을 뭐 잡아놓고 뭐 막 들쑤셔놨는데 그런 바람에 한국 항공은 더 지금 원가 절감을 못하게 만들어놨죠. 정치가 개입해서. 참 윤석열 씨가 지금은 대권 주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참 적폐청산한다면서 무리한 수사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유감이고요. 좀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 지나갔으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산자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방사청도 그렇고 KF-21의 원가를 낮추는 설계를 최선을 다해달라. 카이한테 주문하고 카이도 협력업체 주문하고 해서 계속 낮춰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공군도 안 사주려고 그러고 수출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됩니다. 지금 자축하지 마시고 쓸개를 씹어 주십시오. T50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책을 쓴 필자로서 정말 피눈물 나는 호소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카이는 T50을 F50 단자기로 만들어서 한번 세계 시장을 다시 두들겨 보기를 좀 악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